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역시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 역시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네.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한미글로벌 말씀을 네네. 이제 드렸고요.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를 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나라 벤처 장관께서 한 행사에서 11월 초에 사우디 투자청 장관이 방한을 할 것이다라고 확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두가 다 알다시피 11월 3일이죠. 원희룡 장관이 우리나라 국내 대표 건설사들 대표단과 함께 사우디로 네. 날아갈 예정입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는 절대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빠르게 어떤 수주와 관련된 물밑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어떤 일정 매매 혹은 모멘텀 플레이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이들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함부로 좀 올랐다 그래서 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다못해 일정 매매 혹은 소액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매매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미글로벌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저희가 또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게 추세를 보면 죽지 않고 계속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렇게 이제 테마와 실적 동시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주가가 죽는 경우는 네.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재 시총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500억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이거 비싼가 싼가를 한번 우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 영업이익 270억, 내년 370억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한미글로벌이 글로벌 CM, PM 기업 중에서 순위가 약 8위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거래되는 멀티플이 약 27배에서 2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년 영업이익 하다못해 보수적으로 300억으로 잡고 멀티플 20배만 주더라도 시가총액 6천억까지 목표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 3,500억이기 때문에 6천억까지는 아무래도 룸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 목표가라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펀더멘탈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목표를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주가가 싼지 비싼 정도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실적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한미글로벌의 또 본업이 뭐냐면은 반도체 공장, 2차 전지 공장에 대한 어떤 PM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2차 전지 공장, 반도체 공장은 아무나 지을 수가 없고 아무나 그 건설 감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한미글로벌이 앞으로 발주가 될 LG 에너지솔루션, SK이온과 같은 미국 내 공장을 지을 때 결국 한미글로벌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네옴,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또 하나 2차 전지, 반도체 투자, 이 모든 것들 다 아울러 봤을 때 한미글로벌은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글로벌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물론 지나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빈살만이 안 온다고 했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미글로벌 앞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는 전쟁 재건주를 꼽아 주셨습니다. 아까 한미글로벌도 살짝 엮여 있는 테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쟁 재건주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종전과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게 진짜 있나 보네요. 네, 일단은 재건과 관련된 레퍼런스,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다라는 걸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11월 미국 중간 선거에서 현재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네.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이 만약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은 기존 민주당에서 밀어붙였었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전쟁은 러시아가 끝내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전쟁의 지원을 거의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이 끝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서 충분히 변화가 나올 수가 있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격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왜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우리 휴전하자라고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시점에서 나눠진 이 땅 따먹기라고 하죠. 그때부터 바로 딱
전쟁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뼘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을 보는 어떤 관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된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이 제2의 마셜 플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셜 플랜이 뭐냐면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황폐해진 서유럽 국가들을 미국이 지원을 해준 그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걸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러시아가 그다음 소련이겠죠. 소련이 결국은 점령을 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돈을 들여서 서유럽 국가를 갖다가 친미로 그때부터 만들기 게 바로 마셜 플랜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2의 마셜 플랜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재건 관련된 비용들이 뭐 천문학적입니다. 물론 네옴시티도 거의 1,00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재건과 관련된 비용 역시도 뭐 기본 300조, 200조가 나오기 네. 때문에 이거 어마어마한 어떤 캐펙스 투자 그리고 재건 관련된 어떤 투자가 내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이다 뭐다 우리 많이 힘든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인플레를 잡기 위한 캐펙스 투자는 내년부터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네옴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재건주들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네옴시티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났을 경우에 재건을 하게 된다면 이런 기반 시설을 다시 지어야 되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재건주를 미리 좀 챙겨보자라는 의견이셨고, 자, 그렇다면은 이 관련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 굴삭기 업체로 우리가 예, 그렇죠. 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차트는 현대건설기계의 흐름입니다.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오늘 그렇죠. 이틀 연속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실적이 잘 있고요. 나왔죠. 맞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도 참 얼마 전에 52주 신저가를 찍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건설기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어떤 흐름에 동참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설기계, 특히 굴삭기에 무한궤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바퀴는 아니지만 무한궤도의 어떤 금융 공급을 하고 있는 대창단조라는 종목 역시도 안정적으로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 가운데 탑픽으로 최선호주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이사님? 네, 저는 대창단조로 오늘 말씀을 대창단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종목들은 일단 52주 신저가를 찍고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대창단조는 주가 흐름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대창단조가 이 굴삭기의 이 바퀴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 건설사 국내 뭐 현대두산인프라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다른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 세 개 회사를 매출 비중이 50%고요. 나머지 매출 비중이 50%가 바로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캐터필러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얼마 전에 캐터필러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대창단조의 실적 역시도 3분기에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받아놓은 수주 역시도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뭐 네옴시티 관련된 어떤 성장성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어떤 테마 및 성장성에 대한 그림이 기존에 가져온 수주와 탄탄한 실적, 재무에 대해서 그런 성장 스토리가 더해진다면 또 하나 제2의 한미 글로벌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건과 관련해서 대창단조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나라 전 세계 시장에서 큰 시장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중국과 인도입니다. 인도도 1조 5천억 달러의 어떤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것은 바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 중국 역시도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는 나쁘지만 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시진핑 3기에서는 또 한 번의 어떤 인프라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대창단조의 어떤 실적은 올해가 피크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대창단조 그럼 가격 전략까지 안내해 주실까요? 네, 현재 뭐 6,100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000원 이하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자신 있게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 7,000원 수준까지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5,500원 정도로 좀 여유 있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